안녕하십니까.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. 2020년 10월 11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방송도 지금 미리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. 어쨌든 뭐 시장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내용대로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연휴가 길죠. 지난주에는 추석이 있었고요. 뭐 지난주는 꽤 길었죠. 5일 정도 연휴가 있었고, 이번 주도 한글날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뭐 3일 정도 괜찮은 그런 지금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어쨌든 연휴에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뭐 어디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뭐 바람 쐬는 정도, 그리고 뭐 집안에만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밖에 좀 돌아다니셔도 크게 상관없는데, 사람이 너무 많은 곳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마스크들 잘 쓰시기 바라겠고요. 또 겨울이 다가오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은 또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수익률 점검, 지난주 시장 점검, 특징주 리뷰,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수익률 점검입니다. 2019년 수익률 372.3% 누적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었죠. 나쁘지 않았었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웠고요. 올해 좀 많이 만회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좀 아쉬워요. 현재까지는 382% 정도 나왔습니다. 작년보단 조금 낮고요. 10월, 11월, 12월에 역시 또 열심히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. 10월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계속 좀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.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9월에 매매했던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지난주 시장 점검입니다. 지난주 시장, 자 보시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 상승했어요. 지난주에는 일요일에 무료 야간 방송을 하지 않았었죠. 그런데 화요일에 제가 일일 시황을 했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하지 않았는데요. 그리고 특별히 뭐 변한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. 사실 제가 이제 그 금요일에 바닷가 쪽에서 그 아이들하고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진단을 받았다, 그 뉴스가 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야, 이거 시장이 좀 빠지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. 미국 시장이 빠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래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었어요. 왜냐하면은 뭐 며칠 동안 오른 것도 있었고, 또 빠진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빠진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. 그리고 사실 뭐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거든요. 사실 선거 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있었지만은 뭐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요. 역시 그런 흐름으로 나왔고요. 네, 어쨌든 지난주 역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이 이번 주에 잘 버텼어요. 한국 시장은 이번 주에 4일 거래가 됐죠. 10월 5일 월요일에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던 그런 흐름이죠.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고요. 그리고 이번 주는 특히 수급적으로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.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목요일에 많이 매수를 했고요. 그리고 월요일부터 뭐 수급이 나쁘지 않았어요. 기관도 월요일부터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고요. 월요일 보면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고 개인이 매도하는 흐름이었어요. 개인은 이번 주 내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만 봤을 경우에는 역시 정상적으로 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,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제 파생 쪽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. 어쨌든 뭐 이런 흐름 속에서 만기주였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다는 것이죠. 외국인들이 월요일, 수요일에 좀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괜찮게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.
역시 이번 주는 좀 정상적인 반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역시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미국 시장이 이번 주에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?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했고요. 그리고 계속 반등 추세였었고,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번 얘기를 했죠. 역시 그 경기 부양에 대한 민주당과의 협상,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의 좀 발작성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지만은 수요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. 화요일에 이 흐름이 나오고 나서 수요일에 1일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,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번 발언을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다. 그리고 오히려 반대의 어떤 발언이 나왔을 때는 크게 더 반응할 수가 있다. 그래서 급등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수요일에 고스란히 그 모습이 나왔어요.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또 해서 적중을 한다고 하면은 역시 또 어떤 그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했고요.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다,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역시 이번 주의 흐름은 미국 시장이 다시 괜찮은 흐름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같이 움직였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역시 미국이 한국의 연휴 동안 크게 출렁이지 않았어요. 사실 연휴를 앞두고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. 그런데 지난주 이제 미국이, 자 보십시오, 월요일까지 흐름이 나오고 나서,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일일 시황을 했을 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어떤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. 뭐 괜찮은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미국도 이렇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뭐 나쁜 흐름이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요. 역시 뭐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둘 다 토론을 같이 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어떤 그 큰 불안감을 줄 수도 있다고 봤는데, 뭐 역시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. 대선에 뭐 큰 어떤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역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. 사실 뭐 그 방송에서 뭐 모든 생각을 다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, 어쨌든 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재밌는 분이다, 그런 생각을 했고요. 미국이 단기적으로는 강하다,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이 크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, 당분간은.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어쨌든 당분간 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다만 이제 그 변수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안 간다는 것이죠.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뭐 문제성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.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수가 있기는 하고요.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. 중요한 것은 향후 흐름이죠. 향후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,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. 한국 시장이 잘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가,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더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. 자,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. 단기적으로는 이제 또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. 그래서 박스권을 이렇게 2300에서부터 2400 언저리까지 이렇게 좀 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나 말씀드렸는데요.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다시 뭐 2300을 이탈해서 크게 빠진다, 그런 생각은 아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당분간은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. 자,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겠죠. 일단은 좀 관찰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트럼프의 어떤 지지율과 또 주식시장의 어떤 상관관계,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지금 진다고 했을 때 시장이 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,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
바이든이라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? 그래서 바이든 역시 뭐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그렇게 볼 수가 없겠고요. 트럼프가 뭐 광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장이 곧바로 무너진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죠. 역시 그래서 대선과 시장의 상관관계는 좀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역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.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이다.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 한번 또 크게 한번 다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코로나는 결국은 다시 또 이제 겨울로 가면서 엄청난 그 확산세, 팬데믹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. 그렇게 보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한 번은 다시 다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긴 흐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.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. 최소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소한 2300선이죠. 2300선 이상에서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. 웬만하면 2350 이상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크게 다시 빠진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음 주는 웬만하면 2350선 이상에서 이 박스권에서 좀 횡보하는 흐름 그 정도로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특징주 리뷰입니다. 특징주 이번 주도 두 종목을 골라봤는데요. 자, 먼저 한창산업입니다. 이 종목은 제가 계속 관찰을 했던 종목이에요. 좀 아쉬운데 여기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기술적으로는 가격적으로나 뭐 한번 들어가 볼 만 했거든요. 근데 역시 좀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급등을 하면서 상승이 나왔고요. 이 종목은 조정받으면은 한 번쯤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은 삼광글라스입니다. 삼광글라스는 한창산업이나 역시 뭐 뉴딜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. 이 삼광글라스는 기술적으로 또 가격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이 뭐 횡보를 계속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다음주 대응 전략입니다. 자, 다음주 대응 전략. 코스피 흐름은 역시 박스권 예상을 했죠. 그래서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파생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장중의 단타 그 정도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대응이고요. 그리고 양방향 일봉 매매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박스권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자, 우리가 2400을 뚫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2300 근처에 간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자, 위에서는 하방, 아래에서는 상방 이렇게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뭐 반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또 장중에 반등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하방 공략을 계속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왜냐하면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수가 단기 고점 부근에 왔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고요. 또 뭐 장중에 심하게 빠진다거나 또 일봉상으로 많이 빠진다거나 했을 때는 상방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어쨌든 또 저점 부근 갈 때까지는 역시 당분간은 하방 쪽으로 공략을 해보는 게 현실적으로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 역시 테마주 순환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역시 가장 이제 기본은 코로나하고 뉴딜 관련주를 공략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조금 확실할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코로나 테마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. 순환매가 되고 있고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움직이고 움직였던 종목들이 조정받고 또 움직이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정치인 테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괜찮을 때 크게 무너지지 않을 때는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. 이재명, 윤석열, 이낙연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한 번씩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시장만 괜찮다면 중기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요.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들어갔다가 뭐 계속 가면 홀딩하고 갑자기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밀린다 그러면 정리해도 되거든요. 그래서 정치인 테마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.
전기차나 수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중기 단기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 뉴딜 관련주기도 해요. 그래서 역시 좋기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차는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단기 매매 또 중기 매매도 상황에 따라서는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뉴노멀 관련주 먼저 뉴노멀 관련주 중에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가온전선이죠. 자, 이날이었어요. 9월 25일 금요일. 그러니까 9월 27일 일요일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월요일에 거의 이제 상승하기 시작해 가지고 갔어요. 자, 뭐 지금 가격 메리트가 더 좋다. 충분히 이건 한 번 정도 갈 것이다. 접근해 볼 필요 있다 말씀드렸는데요. 역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. 흐름이 괜찮습니다. 그리고 뉴노멀 관련주 중에서는 예, KT 서브마린 이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접근하는 건 좀 가격 메리트가 없고요.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려는 생각을 갖습니다. 자, 그리고 코로나 테마 중에서는 녹십자 홀딩스 이 종목 말씀드렸었죠. 뭐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있고요. 자, 이때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? 9월 25일, 27일이니까 다시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점은 웬만하면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지금도 가격 메리트가 괜찮기 때문에 계속해서 녹십자 홀딩스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요. 길게 봤을 때는 교육 관련주들도 결국은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좀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교육 관련주들은 굉장히 많죠. 종류가 많습니다.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메가스터디부터 해가지고 뭐 3위 각기까지 이렇게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. 한번 좀 차트 보면서 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이번 주 방송 순서는 다 지나갔습니다. 어쨌든 너무 좀 무리할 필요는 없는데요.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또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만 아니면은 또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. 지수가 하락할 때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상승할 때는 또 확대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적절히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.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. 2020년 10월 11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네, 봉수 선생의 다음 주 핵심 종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